살이 만성적으로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몸이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방을 먼저 바꾸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간식을 먹으면 폭식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살도 빠지기 좋은 체형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일주일 차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많이 놀라셨는데요. 덜 자고도 덜 피곤하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많아지고 운동을 매일 해도 힘들지 않다라는 거를 아니까 저는 제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느끼고 있으니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살도 저절로 빠지면서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면서 이제 좀 건강도 잘 챙기시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했었던 그 다이어트 식단 있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피로도가 항상 높거든요. 근데 그 증상마다 지금 개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에 이 식단에 대한 리뷰를 한번 더 남길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식단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시작한 식단이에요. 저는 이제 운동을 오래 했고 건강식을 이제 건강 때문에 오래 먹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살을 빼자, 운동을 할 거고 좀 건강하게 오래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영양사님의 식단을 받아서 이제 식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살을 빼는 거를 주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게 맞아요. 근데 놀라운 그 건강적인 효과를 누리게 돼서 제가 이 팁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었던 식단에 대한 팁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식단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수면 시간과 상관없이 많이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양사 선생님인 인레이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중추신경계의 그 화학작용으로 이렇게 몸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몸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거래요. 그걸 음식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천천히 먹는 겁니다. 제가 제 인스타나 뭐 다른 곳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빨리빨리의 국가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남들과 같이 식사할 때 내 식사 속도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것은 사실 뇌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천천히 먹으면 이제 포만감이 차오른다라는 걸 뇌가 느끼는데 우리가 빨리 먹음으로써 포만감이 늦게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양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식재료를 모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색깔은 어떤 색인지, 그 샐러드를 먹었을 때 예를 들면 샐러드라고 치죠. 샐러드를 먹었을 때 샐러드가 느껴지는 그 식감의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뭐 샐러리를 먹었다가 치면은 냄새는 어떻게 다른 식재료와 다른지, 이렇게 모든 오감을 열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재료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주문을 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식재료가 이 안에 들어갔지? 뭐 어떤 식재료를 썼길래 이렇게 맛있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료에 들어간 것을 유추함으로써 음식을 천천히 먹을 수 있죠. 혹은 자신이 요리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떤 식재료에 어떤 소스를 넣었을 때, 어떤 뭐 치즈를 조금 뿌렸을 때 이 조합이 굉장히 좋구나, 맛있구나 라는 거를 천천히 자각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유독 내가 좀 음식을 빨리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음식이 끝날 때까지 수저를 내려놓고 음식이 있는 것을 다 소화한 다음에 그때 수저를 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식하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천천히 먹기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천천히 먹다 보면은 저절로 조금씩 소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한번 먹을 때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식단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분들, 테스트 유저분들과 같이 했었을 때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이것만 먹고 견딜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식단법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소식을 하면서 간식을 중간중간에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소식을 하면서 조금씩 음식을 늘려가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제가 이 염증에 좋은 그 음식, 9가지 음식에 제 블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9대 음식 중에 하나가 사실 물입니다. 물이 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심지어 암세포가 그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바쁘시니까 물을 많이 안 드시는데, 그래도 영양사 분께서는 저에게는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염증은 변비 예방에도 좋고, 그 다음에 가짜 식욕을 구별하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뇌는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을 사실 잘 구별 못 하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면 물을 한 잔 먹음으로써 그게 가짜 식욕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야채 위주의 식단이에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채식주의자인데 야채를 많이 안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그 테스트 유저분들도 생각보다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평소에 내가 야채를 많이 안 먹었구나라고 자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채를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들, 폭식을 많이 하는 그런 음식들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야채가 주는 식이섬유가 정말 포만감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으로써 뭐 탄수화물을 조금 적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단백질도 생각보다 단백질에 집착을 하면서 단백질 위주로만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단백질도 적당한 포션에서 먹을 수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 용도로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살을 빼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야채는 사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굳이 영양소를 따지고 있자면 탄수화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야채 얘기를 하면은, 야채는 탄수화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거든요. 야채를 먹는데 왜 탄수화물을 안 먹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야채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좀 적은, 예를 들면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마, 감자, 이쪽은 탄수화물에 준하는 그런 야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지방을 먹는 거예요. 이제 지방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염증에 관련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1순위로 바꾼 게 사실 지방을 바꾸는 거였어요. 제 식단에서. 예를 들면 기름을 쓰는데 좋은 기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카놀라유, 그런 식물성 기름은 암을 유발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데 위험한 수준의 음식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책들을 읽고선 좀 충격을 먹어서 제가 먹는 오일은 올리브 오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올리브 오일, 아니면 포도씨유, 씨앗에서 나온 포도씨유, 혹은 아보카도 오일, 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으로 바꾸셔야 염증이 덜 생기고, 염증이 덜 생겨야 몸이 건강해져서 살이 빠지는 체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몸이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방을 먼저 바꾸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돈이 비싸고 적고 이런 거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쓰고 있는 오일만 바꿔도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저는 견과류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 중에 호두나, 모든 견과류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호두나 아몬드 정도만 견과류를 먹고 있는데요. 확실히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유지를 해서 배고픈 현상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씨앗류가 좋은 지방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염증 레벨을 낮춰주는데도 탁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식을 챙겨 먹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제가 식사하시고 간식도 2시간 간격으로 드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소식을 하고 중간중간에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음으로써 폭식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간식을 챙겨 먹으면서 내가 나중에 간식도 챙겨 먹었는데 이제 금방 저녁 시간이네 하면서 저녁을 조금 덜 먹게 돼요. 진짜 정말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혹은 견과류, 이 작은 그 간식류 하나가 그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간식을 먹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제가 이 건강하게 먹기 챌린지를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가공된 음식을 먹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한 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한국은 이제 워낙 맛있는 음식이 많고 배달 음식도 먹기가 쉽잖아요. 근데 확실히 가공 음식과 배달 음식을 줄이면 몸에 그런 염증이나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리거들을 많이 제거를 해서 몸이 많이 클린해져요. 앞에 있는 제가 이제 물 마시기, 야채 먹기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시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하면서 몸에 그 자정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나 가공 음식 안에는 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시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설탕도 줄이시고 소금도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드실 거면 복합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전제된 탄수화물인 빵이나 파스타나 라면이나 이런 거를 드시면 확실히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몸의 자정작용, 그리고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데에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린한 식단을 했을 때는 확실히 소금, 설탕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인드풀 이팅,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 빼기, 그 다음에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단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일주일 차에는 살이 진짜 많이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차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많이 놀라셨는데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게 너무 클린하게 먹는 식단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람들 만나거나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외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식단을 깰 가망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로는 입 터진다고 하죠. 입이 터져가지고 다시 이 건강한 식단으로 못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식단을 해서 이미 느꼈잖아요. 몸으로 체감을 했잖아요. 이게 덜 자고도 덜 피곤하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많아지고 운동을 매일 해도 힘들지 않다라는 거를 아니까 저는 제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체력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내가 좀 에너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한다는 분들은 이 식단을 하면 사실은 저보다 더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살도 저절로 빠지면서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면서 이제 좀 건강도 잘 챙기시는 그런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먹기의 단계에서 마인드풀 이팅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곽정은 그 명상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곽정은 명상가님이 최근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다정한 관찰자가 되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 스스로 내가 다정한 관찰자가 돼서 음식을 먹을 때 알아차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식단을 하면서 조금 편하게 식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럼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